안녕하세요. 필라와 함께하는 남자 나라골프 에라입니다.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필라 함께 하는 거야? 계속 함께하고 있어요. 앞에 세 번. 근데 필라도 알아요? 그 사실을? 네, 에라가 한번 보내줬습니다. 필라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큰 신경은 안 쓰죠. 파란 옷 말고 뭐 또 없어요? 그동안에. 아, 이거 다시 내가 염색하려고? 아, 하면 되지 뭐. 딸랑 그거 하나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필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애쓰고 계십니다. 이번 화에서는 골프하고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골프와 여행에 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전히 이제 골프의 지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골프의 지평을 넓히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좀 새로운 카페에 활력이 되는 그런 쪽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연장선상의 이야기입니다. 네. 골프는 여행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죠. 특히 태국. 많은 부인들이 태국 가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태국은 절대 못 가. 왜 그러죠? 아니, 뉴스 같은데 여기 가서 이루어지는 어떤 참사. 참사 보도가 굉장히 많아서. 중국도 그렇죠. 참사 보도, 불미 보도. 근데 이제 더욱이 태국이 그런 것 같아요. 아, 중국은 이게 그 부인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 태국은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 저는 뭐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저도 몰라요. 예. 옛날에 이제 골프가 해외 골프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해외 나가려 그러면 골프채를 신고해야 돼요. 다 일일이. 그러니까 브랜드까지 적어서 신고를. 왜냐하면 가지고 들어올까 봐. 아 밀수입 뭐 이런 거. 네, 그 세금이 굉장히 비쌀 때여서. 그다음에 해외 골프 자체가 묵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거죠. 공무원이 나가서 뭐 해외 가서 골프를 친다 이런 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네, 그런 잘못하면 시절이었고. 인사 불이익이 있을 수 네, 있고. 뭐 국내에서 골프 치는 것도 쉬쉬하면서 그냥 은밀하게, 심지어 뭐 요즘도 없진 않지만 그 네임택 같은 경우도 전혀 다른 사람 이름을 예, 본인 붙여서 이름 안 하고. 뭐 하고 뭐 이러던 것들이 그냥 보편적인 그런 문화였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골프 대중화를 추동한 어떤 힘이기도 한데 해외 골프가 자유화됐어요. 자유화됐어. 그래서 국내 골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상위에 거의 뭐 10%가 즐기는, 10%가 뭐야, 뭐 1%가 즐기던 운동이었던 시절에 국내 골프는 굉장히 비싸가지고 대중화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었는데 해외 골프가 확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갈증, 골프를 국내에서 1년에 뭐 2번, 3번, 뭐 분기에 한 번, 뭐 많아봐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치던 골퍼들이 이제 해외에 가서 뭐 4박 5일, 4박 6일이죠. 4박 6일 뭐 36홀씩 막 5일씩 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갈증을 막 해소하고 오면서도 큰 비용이 들지 않았던. 그래서 국내 골프장 가격이, 요새는 많이 내려갔으니까 이런 격차가 좀 줄어들었지만 옛날에는 뭐 한 라운드당 거의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들 때였으니까. 근데 뭐 부대 비용 따지면 사실은 뭐 40, 50 이상.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패키지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대중화를 추동해냈던 그런 힘으로 해외 골프가 이제 작동을 했었죠. 그래서 골프는 늘 생각해보면 어떤 여행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발달해 있죠. 그러니까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 이런 데서 오면 이제 요즘 시즌 같은 경우는 막 거의 퍼날르는 수준으로. 네. 지금 부킹도 안 돼요. 네, 굉장히.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중국, 뭐 하이난, 그다음에 뭐 이런 골프장, 요즘 베트남의 베트남, 골프장,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 뭐 태국 이런 데를 필리핀. 가보면 한국 사람들 밭이에요. 엄청 많아가지고 부킹도 잘 안 되고요. 앞팀, 뒷팀이 다 한국 사람이고 막 이런 지경이죠. 그래서 이제 여행사도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막 경쟁을 하다 보니까 주로 저가 경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와요. 저한테도 여행사 같은 데서 와가지고 좀 선생님 특별한 여행 상품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없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지금 당장 여유가 없는지라 제가 아이디어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하여튼
좀 독특한 상품들을 기획해내고 싶어하는 욕구.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아주 럭셔리한 파티와 함께하는 골프 막 그래서 야 그거 망한다. 사람들이 파티할 데가 없어서 거기까지 가서 하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해주기도 하고 며칠 전에도 하나 왔었어요. 파티와 골프 어때요, 선생님? 막 이래서 됐다. 망하기 첩경이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이제 신상품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시도로는 저희가 하던 원래회를 전국 투어로 바꿨어요. 네. 투어로 바꿨어요. 이게 이제 2018년에 저희 카페가 시도하는 사실은 여행과 골프의 결합 상품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주, 부산, 목포, 광주 뭐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이게 남쪽 지방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사람이 마음을 내 가지고 부산까지 골프 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부산의 어떤 풍광, 골프, 그들의 문화, 뭐 꼬시래기들의 문화를 뭐 별로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유쾌하긴 하잖아요. 네, 거기서 막 100개씩 치고 어쩜 그렇게 말들이 많고 수다들이 많은지. 남들이 옆자리에서 들으면 뭐 한 싱글들이 한 10대 명 모여가지고 골프 치고 뒷담화 하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날 뭐 언더파 여러 명 나왔죠. 100원 높아? 그래서 그런 문화, 그 지역 사람들의 문화, 또 그 지역의 어떤 음식들, 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된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 우선은 이제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저 나름대로는 내심 요 각각의 어떤 올레들이 조금 더 내실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에 간다 그러면 우리가 제주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 제주에는 골프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주에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잠깐이라도 그런 것들을 조금 되짚어보고 되새김해 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다면 그냥 골프를 후다닥 치고 온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또 다른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면 내기하고 또 저녁에 술 먹고 막 이러겠지만 뭐 카페는 사실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뭐 많이들 술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 좀 모여서 오손도손 얘기도 하고 골프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좀 그거를 확장시킨 어떤 이야기들 나눠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는 제가 농담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떤 세계 명문 코스 돌기라고 하는 것까지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계 100대 코스가 있을 수 있고 또 뭐 있잖아요. 그런 어떤 코스들을 이제 쭉 탐방하는 것까지 카페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함께 노력해서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비전 혹은 제 나름대로는 미션 이런 게 있는 거죠. 좋겠네요. 제가 이제 책을 추천을 받다 보니까 어떤 분이 하나 그런 책이 있는지 몰랐는데 80라운드의 세계 일주라는 책이 있어요. 80라운드의 세계 일주. 데이비드 우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저도 확 땡기더라고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보통 흔히 사람들이 다니는 골프장들이 아니라 좀 극지에 있던지 굉장히 높은 데 있던지 굉장히 낮은 데 있던지 아주 어떤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링스 코스의 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황량해 보이는 그런 골프장부터 시작해서 80곳을 돌면서 세계 일주를 한 거예요. 80라운드를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돌면서 이제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뭐 이런 책이라고 그래요. 제가 저의 경험으로서 굉장히 하여간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중국에 이렇게 보면 홍콩이 있고 여기 광주가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광동성이잖아요. 네. 여기 이제 광주가 수도죠. 광주가. 네. 제가 중국을 드나들 무렵에 이 광주에는 골프 인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 광주 시내에 광주가 이랬다 그러면 광주 정말 한가운데 테니스와 골프 클럽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뭐 굉장히 그런 걸 좀 기록을 남기는 뭐 핸드폰으로도 찍을 수 없는 세월이었기 때문에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마 뒤져보시면 광주 시내 한가운데 골프장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용료가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그러니까 원래면 오고 말래면 말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 혼자서 그 골프 코스를 라운드를 했는데 광주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데
이 골프장은 프랑스 사람이 디자인한 거래요. 그리고 꽤 역사가 오래된 골프장이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오래된 골프장이고 이제 이 스포츠 센터인 거죠. 그리고 주로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당시에 그랬는데 당시에 중국이니까 가능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용을 안 하면 이거를 관리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나름 관리도 꽤 잘 돼 있어요. 풀도 깎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용 고객은 제가 몇 번을 가서 쳤는데 이용 고객 제로예요. 저 혼자예요 맨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하도 안 돼가지고 제가 혼자 치기가 썰렁해가지고 제 함께 데려간 골프를 전혀 못 치는 직원을 하나 데려가서 야 너도 쳐라 이러고 이제 한 바퀴를 돈 적은 있는데 너무나 풍광이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인조적인 조경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페어웨이를 깎은 옆을 지나가면 다 그냥 들풀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연미와 자연미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골프장은 어디서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경험인 거죠. 뭐 혼자서 캐디 하나 데리고 2000년에 제가 회사를 설립했으니까 1994, 5년 정도? 그러니까 20년이 훌쩍 넘은. 훨씬 넘었죠. 2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저도 저희가 되게 오래됐을 거라고 본 게 네. 북미 쪽 가면 네. 사실 이제 거의 다운타운에 근접해 있는 데인데 프라이빗 이런 센터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돈 내가지고 하는 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말씀처럼 복합 시설이에요. 뭐 이렇게 골프만 그렇죠. 있는 게 아니라 테니스도 있고 뭐. 예, 여러 가지 스포츠 시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골프가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스코틀랜드의 어떤 링스 코스들, 그 다음에 뭐 수없이 많은 대회가 열렸던 어떤 어거스틴 골프장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아주 유명한 예약하기도 힘들다는 페이블 비치라든지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냥 여행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관광지 돌아다니고 뭐 이런 거 별로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런 골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들은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순례처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어떤 제가 카페 회원 중에 한 분 만난 분은 요것도 조만간 좀 기획을 하셔가지고 좀 발표하시겠다고 하는데 이제 요쪽 뭐 넓게는 아니고 이제 중국이 있고 이제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뭐 대만 있고 이쪽에 베트남 있고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이제 싱가포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동양권에 있는 어떤 도시를 중심으로 각각의 도시들이 일본 뭐 이렇게 있고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그 우리가 기억할 만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이 어떤 기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그 굵직굵직하게 예를 들더라도 어떤 나가사키 같은 데가 있을 수 있고 인천항도 굉장히 뜻이 있는 어떤 네네. 역사적인 도시죠.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난징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다음에 뭐 북경 같은 데도 사실 굉장히 역사성이 있는 도시고 그 다음에 좀 위로 올라가면 소련이나 뭐 이런 쪽에도 굉장히 역사. 블라디보스토크. 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베트남의 다낭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획하셔가지고 쭉 어떤 의미와 어떤 골프를 조금 결합시키는 자기 나름대로 투어 상품이란다. 투어를 함께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카페 내에서의- 카페에 올리고 싶다. 아, 여행기만 써서 올리시는 게 아니라 아예 같이, 네, 같이 가자. 어. 그래서 많으면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것 같고 많아봐야 두 팀, 한 팀도 좋고 그래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좀 그 지역의 어떤 문화도 경험하고 또 자기가 조금 자료 준비해가지고 함께 얘기도 나누고 우리 마라도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백두산 굉장히 좋죠. 전 백두산 가보고 싶어요. 흑룡강성 근처죠. 그러니까 백두산으로 오르고 그 다음에 흑룡강성 근처에 뭐 골프장을 한 군데 들러본다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와 얘기를 나눈 그분뿐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그런 좀 경험도 있고 기획력도 있고라고 하면 저는 사실 조금 심각한 쪽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진지함 쪽으로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 즐길 수 있는 어떤 요렇게 골프와 뭔가를 연결시켜 보면 재밌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주시면 골프와 여행이라고 하는 것도 골프 라이프를 즐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다. 저는 사실 뭐 어디 가가지고 뭐 36홀씩 막 그렇게 돌고 왔다라고 하면 뭔가 막 맛있는 음식을
막 이렇게 허겁지겁 먹고 온 것 같은 느낌? 과식. 네, 이런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마라도님이 다녀오셨던 미션 힐스 180홀 돌기 이런 거 있잖아요. 마라톤. 마라도님이 다녀오셨어요. 그게 골프 마라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마라톤, 골프 마라톤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 일종의 익스트림 골프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네, 거기 뭐 그래서 나중에 요거 우리 증서도 카페 쓰더라고요. 회원들 좀 모아가지고 같이 야 우리 도전하자. 그리고 거기서 주는 게 이제 상패 같은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180홀 다 돌았다고 인증 상패 같은 걸 주더라고요. 네, 서티피케이션. 근데 그것도 우리 카페에서도 또 별도로 뭔가 이렇게 메달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이건 또 그냥 36홀씩 골프를 즐기고 왔다는 것 이상의 어떤 도전이잖아요, 도전. 그럼요. 네, 도전. 성취고. 그건 또 그냥 자기가 하고 싶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계절도 맞아야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지리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지만 일출을 본 사람 많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또 밤에 월출을 본 사람, 지리산 천왕봉에서 월출을 본 사람도 많아요. 시운이 다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80홀 돌로 갔는데 아프다든지, 그 다음에 날씨가 지독히 안 좋아가지고 못 칠 수밖에 없었다든지 하면 그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뭐 괜찮은 도전이다. 이렇게 여기 우리나라도 보여지거든요. 정선 거기에서 네. 하루 72홀인가? 하루에 짜. 네. 뭐 그런 것도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즉 그런 것들이 작년에 이제 있었어요. 제가 얘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갔다 왔어, 내가 했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좀 과제를 설정하고 한번 도전해보고 그 갔다 온 사람들끼리 또 좀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진짜 마라도님이 고마운 게 뭐냐면 그냥 자기가 갔다 온 곳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공유해 주시고 네, 늘. 또 이렇게 나눠주시고 이런 게 전 너무 고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카페 내에서도 그냥 갈 때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나 이 매달 달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같이 갈 사람 없냐. 그러면 어쨌든 내가 조금 수고롭지만 내가 신청도 하고 뭐 이렇게 조금 어레인지를 하겠다. 그런 거는 또 마라도님이나 2년 만에 님이 잘해주고 계세요. 아, 예. 연말에 이제 태국 가는 거는 늘 미리 공지하셔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같이 데리고도 가시고 뭐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공식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는 그런 활동 안 하셨던 분들도 그런 것들 좀 앞장 세우고 내세우셔가지고 좀 그런 게 좀 함께 즐기는 어떤.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너만 행복하면 뭐 할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할 때 훨씬 더 카페가 활성화될 거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마음골프 학교에 있을 때 제가 꼭 이걸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마음골프 학교 졸업생들을 그 당시에 8명을 데리고 갔을 거예요. 8명을 데리고 모시고 제주도를 갔어요. 근데 여기는 이 8명이 좀 상급자예요. 상급자들인데 골프가 조금 정체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골프가 선수면 안 돼요. 막 이래서 야 우리 제주도 여행 갑시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고급 과정 가신 거네. 네, 고급 과정을 갔는데 제가 설정한 주제는 뭐였냐면 골프와 명상이었어요. 근데 뭐 당시에 명상 선생님을 따로 모시고 갈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어줍잖은 제가 명상 선생님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은 이런 거였어요. 첫날 도착해서 이제 108배 하고 좀 늦게 도착해서 이제 식사하고 그 다음에 잠깐 명상하고 자고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연습은 전혀 안 했어요. 이게 캐슬렉스에서 했거든요. 캐슬렉스가 연습하기 꽤 좋잖아요. 전 못 좋아요. 가봤습니다. 연습장도 있고 뭐 퍼팅 연습 그린도 있고 있어요. 다 있는데 연습은 전혀 안 했어요. 퍼팅 연습만 시켰어요. 뭘 했냐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골프장 산책하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북코스 쪽으로 해가지고 쭉 사람 없을 때 그냥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이제 2명, 3명씩 이렇게 전체 8명이 아니라 이제 2명 먼저 가세요, 3명 먼저 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 밥 먹기 전에 이제 산책을 쭉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명상, 오전에 이제 명상을 하는데 명상을 쭉 하면서 이제 기초적인 명상법 같은 것들을 좀 알려줬죠. 그렇게 하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휴식 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라운드를 하는데 퍼팅 그린에 와서 이제 퍼팅 연습 좀 하고 라운드를 딱 할 때 내가 무슨 과제를 드렸냐면 스코어 카드를 하나씩 나눠드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씩 정자를 표시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번 홀 이렇게 있으면 정자가 뭐 여러 개 생길 수도 있겠죠. 샷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샷을 4번 했다 그러면 이제 뭐 파포는 요 4개 중에 샷을 할 때마다 어떠냐, 자기 기분 상태가 어땠냐, 부정적인 생각을 했냐 안 했냐를 해서 이제 2번 홀, 3번 홀 이렇게 기록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쫙 들어왔는데 나중에 모두가 8명이 놀라는 거예요. 정말 새까매요 여기가.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들어와 가지고 밥 먹고 좀 108배하고 몸을 풀고 쉬었다가 명상을 하는데 몸한테 감사하기를 했어요. 자기 몸을 주무르면서 매트리스를 넓은 방에다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자기 몸에 감사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발을 주무르면서 발한테 감사하고 뭐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명상에 관한 거. 그러고 하고 다음 날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안마사를 불렀어요. 마사지 하는 분들을. 제주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비슷한 프로그램을 어쨌든 진행을 했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8명 중에서 6명이 최종 라운드에서 라벨을 하셨어요.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밤에 명상의 수준은 안 되지만 저는 꼭 정말 이 카페에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고급 과정 혹은 좀 몰입 과정 같은 게 필요하다면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명상 여행이라고, 명상과 골프라고 하는 주제를 엮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함께 이렇게 하는 기회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원래 도를 닦으려면 집을 떠나야 돼요. 그쵸. 집에서 멀리 갈수록 도가 잘 닦여요. 그러니까 딱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데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뭐 일본의 홋카이도 같은데 1년에 여름 골프 같은 굉장히 무더울 때 여름에 홋카이도 같은 데를 가서 그런 온천 지역에 딱 이런 걸 하나 잡아가지고 깊은 명상을 하면서 골프 라운드를 하고 저는 정말 다 라벨을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라벨 칠 수 있을 거예요. 꼬시래기들도요? 네, 꼬시래기들도 좀 차분하고 말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이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때려야지 죽비로 말이 많으면 그렇게 때려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골프의 지평을 넓히는 거고 저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좀 목표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이제 연초에 여기 이제 저희 행복골프 훈련소에 찾아오신 분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선생님은 참 꿈도 많으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꿈이 참 크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참 꿈이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성장이나 확장에 그렇게 그다지 큰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한 골프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시도와 노력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떤 건 잘 되고 어떤 건 안 될 수도 있겠죠. 글쓰기가 뭐 돼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글을 쓰다 보니까 골프라는 것에 갇혀있던 내가 좀 이렇게 툭 터지는 것 같은 기분이다. 또 이런 어떤 여행 상품이 뭐가 이게 막 익스트림으로 막 돌다 보니까 또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골프의 느낌 이런 게 생기더라. 또 골프와 명상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야 완전히 좀 새로운 경지를 경험하게 해주더라. 또 그냥 골프만 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과 골프가 만나니까 또 내 골프의 색깔과 향기가 이렇게 바뀌더라 라고 하는 경험들이 결국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함께 공유되는 것의 결과는 뭐냐는 거죠. 결과는 결국 우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골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 일상의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으로의 확장 이런 것들을 제안 드리는 겁니다. 뭐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 도전하고 시도한다. 뭐 어찌됐건 도전을 해야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뭘 해도 결과가 많은 경우 죽이 되지 않나요? 저는 곤죽이 되는 주로. 자, 이상입니다.
네, 아무튼 저 원래부터 사실은 스타트가 되는 거니까 저건 뭐 확실하게 갈 계획이거든요. 뭐 이외에 뭐 이제 해외부터 뭐 여러 가지 뭐 명상 골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달라진 카페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화에서 아무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